비르츠가 일로 갔습니다. 아, 근데 일로 갔다니까 더 킹받네요. 24, 25 시즌 팬 결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인스트 편이고요. 주석 형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까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마주쳤죠. 네, 근데 이제 좀 씁쓸한 시즌이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봤던 패배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성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페비 부임한 이후로 네. 제일 안 좋았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네, 그런 안 좋은 시즌이었죠. 약간 뭐 다른 팬들 얘기를 들어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패배 있다면 뭐 당연히 내년엔 잘하겠지. 그렇죠. 라는 그 대부분의 예상이 있었다면 내년에도 물론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이 훨씬 크지만 워낙 좀 그 경쟁도 빡빡하고 그렇죠. 아, 잘 될까? 약간의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형님도 좀 비슷하신가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단순히 성적보다도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펩이 부임하고 나서 뭐 이제 한 8년 정도 예. 됐는데 펩 어떻게 보면 펩 1기 멤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바뀌어 그죠. 갔고 빠져나갔고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펩의 전술 자체가 뭐 변태적이라고 할 정도로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적응을 시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죠. 사실 펩이 처음 왔을 때도 1년차, 2년차 때는 원하는 성적이 바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한 바퀴가 싹 돌아버리면 네. 다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적보다도 뭐 결론적으로는 3위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망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결론만 보면. 아무래도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네. 네, 뭐 일단 뭐 차차 이적 얘기는 예. 네. 뭔가 예전만큼의 경기 통제를 못하죠, 맨시티가. 경기 자체에 대한 지배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다는 게 올 시즌 맨시티한테 좀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펩팀이 예전에 바르셀로나 때도 그랬고 바이에른 뮌헨 때도 그렇고 지는 경우는 패턴이 있어요. 두드리긴 두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그렇죠. 얻어맞고 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방금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형철이가 얘기한 대로 오 이렇게 좀 안 되나? 라는 느낌의 경기들이 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두드리러 가는데 오씨 망치를 깜빡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뒤를 맞네. 그런 경우들이 올 시즌 약간 미스가 너무 많고 턴오버가 너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네, 이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차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석 형님 보시는 이번 시즌 맨시티 한 줄 평. 요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 1기의 종말. 일기 종말. 네. 이제 끝이 났다, 일기는. 네. 네. 어찌 보면 펩의 사이클도 그렇고 그 중심에 있었던 케빈 더브라이너라는 선수도 이제 팀을 떠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한 시대가 끝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케빈의 사인이 등에 있는데 오, 치비 사인이에. 요만해요. 되게 조금. 그래도 직접 가가지고 이제 줄 서서 받은 거라서 이렇게 한 0.5초 해주고 지나가가지고. 예. 네. 근데 참 마음이 이게 원래 모셔놓고 있다가 언젠가 케빈을 만나게 되면 네. 더 좀 길게 사인을 받아야겠다 해서 이거 안 입고 있었어요. 내가 이번엔 마음도 그렇고 기념으로 이제 오늘 입고 다시는 입을 일 없습니다. 보관만 할 겁니다. 이제는 네, 또 예. 그것도 보관의 의미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이게 약간 그 케빈 더브라이너 이후에 누가 어떤 그런 구심점이 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에 지금 그 이명철 의원이 또 리버풀 팬인데 네. 많은 팬들이 이제 비르츠가 되겠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비르츠가 일로 갔습니다. 일로 갔다니까 더 킹받네요. 아니 그냥 리버풀 갔다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인데 일로 이렇게, 갔다니까 약간 제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네, 약간 뭐 어쨌든 네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정말 많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전이라든지 네. 육아 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뭐 맨시티 경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챙겨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경기 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맨시티 뭐 컵 경기 무슨 뭐 웬만한 경기는 100% 다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애기 때문에 다는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팀 경기까지는 많이 못 봐서 쉽지 않죠. 이번에 이제 이적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시즌을 다 보지는 못하고 좀 하이라이트를 본다거나 이제 그런 식인데 비르츠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제일 원하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다 비르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단은 뭐 비르츠가 이제 시티를 거절했다고 나왔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펩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걸 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거 보고 와가지고 근데 그거 보니까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펩이 있어서 거절했다기보다 펩이
2027년에도 그렇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니까 즉 거꾸로 얘기하면 맨시티에 오는 선수들은 펩이라는 존재 때문에 오는 선수들이 그렇죠. 대부분인데 네. 이 형이 지금 나중에 없을 수도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좀 대단한 지도자 밑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거 그림이 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선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짧은 계약 기간이 변수가 될 줄이야.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내년에는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 걱정이 되는 이유가 네. 펩도 지금 원뿔 원에 이제 2년 그죠. 계약이고 단기로. 지금 비르츠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펩 때문에 올 수 있던 선수지만 펩이 오래 안 있을 거니까 안 온다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펩이 나가면 이제 이 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또 처음이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전 커리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장기로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이제 그 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좀 걱정이기도 한데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은 또 있어야 될 언젠가는 다가올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즌은 펩 1기의 종말, 과연 2기가 어떨지가 뭐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요 그렇죠.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점수로 요거를 환산을 하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시티 팬으로서 뭐 우승을 했든 못했든 거의 뭐 8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5점 주겠습니다. 와, 네. 5점. 성적에 비해서 네. 내용적으로 너무 힘든 것도 많았고 좀 약간 엉망인 부분,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5점 주겠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한 게 2012-13 시즌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말 맞아요. 예전이 10년이 넘은 겁니다. 올 그렇죠. 시즌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거라서 그죠. 결국 냉정이는 16강에 진출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 발생을 한 만큼 네, 한두 아무래도 개가 아니죠. 예.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5점이라는 성적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은근히 펩이 또 국내 컵을 하나씩은 꼭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것 또한 물론 마지막 FA컵 얘기를 하면 아마 맨시티 팬들도 좀 짜증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있죠. 네. 사실 PK 놓친 건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그렇죠. 딘 앤더슨 이 부분은 좀 명백한 오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렇지만 뭐 결과가 이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즌 내용이 너무 안 좋았는데 우승을 했어요. 컵이나 뭐 FA컵이든 무슨 컵이든. 근데 그러면 어쨌든 우승컵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내용이 안 좋았는데 컵도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더 차라리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치에 그게 맞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도 안 좋았기 때문에 땄으면 좋았겠지만 못 따도 할 말 없는 시즌이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약간 지금 형님 말씀하시는 게 펩의 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나는 쇳복을 바라진 않는다. 그렇죠. 좋은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라는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약간 팬들도 그런 쪽으로 좀 정렬이 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약간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가장 라이벌리가 강력했었던 리버풀 팬 입장에서 이번 시즌 맨시티를 좀 어떻게 봤는지 이명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리빌딩을 하면은 주성님 말씀처럼 한두 시즌 정도는 당연히 그 과정을 지켜봐야 그 뒤에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펩의 계약 기간에 보면 그 1, 2년 기다리면 펩의 계약이 끝나요. 맞아요. 정작 펩의 2기가 구성은 하는데 뭔가 이제 싹이 막 트이기도 전에 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하고 봐야 되지? 그걸 모르겠어요. 만약에 올 시즌이 좀 어려운 시즌인데 그래도 펩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게 확고하면 그래 새로운 선수들 들어오고 선수들도 펩 아래에서 다시 똘똘 뭉칠 테니 뭐 잘하겠지. 네, 다음 시부터 다시 정상화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걱정이고 그리고 저는 펩의 인터뷰에 딱 하나 좀 아직도 신경이 쓰이는 게 그 스몰 스쿼드에 대한 고집. 저도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이유를 뭔진 알겠으나 네. 시대가 시대인지라 바뀌었죠. 더 이상 스몰 스쿼드가 허락이 안 돼요. 챔스도 그렇고 경기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많아요. 이게 약간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펩의 어떤 스타일상 스몰 스쿼드가 맞는데 맞아요. 지금 시대는 이제 사실 뭐 여기저기서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기를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뛰어야죠 뭐. 그죠. 현실이 그거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예 펩 스타일이 이제는 더 이상 지금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펩의 마음은 저도 완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누군가는 배제되고 맞아요. 이거를 보기 싫은 펩의 마음은 100% 이해가 가는데
팬 입장에서 올해 너무 큰 피를 봤으니까 그 스몰 스쿼드의 피를 봤는데 네. 내년에도 이러겠다? 와 이거 골치 아픈데 그렇다고 펩이 나가 그건 더 상상하기 싫고 맞아요. 그쵸.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24-25 시즌 여름 이적 시장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인했었던 거는 사비뉴 그리고 균도한 마르무시 니코 후스자노프 헤이스 뭐 겨울 이적 시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나간 거는 훌리안 알바레즈 칸셀루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선수는 사실 전력 외정도 선수라고 그렇죠.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배젤난다 치고 전반적인 여름 겨울 이적 시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형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를 매기는 게 좋을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거는 마르무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거 하나다. 2는 예, 2는 네. 그리고 아웃은 애매하긴 한데 훌리안이 사실 너무 아쉬운데 일단 근데 좀 금액을 많이 좀 주고 갔어요. 뭐 그건 맞아요. 예, 문제 안 일으키고 되게 젠틀하게 뭐 괜찮은 금액 안기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아웃이다. 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후스자노프나 헤이스는 좀 미래를 위한 뭐 영입이라고 치고. 헤이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급한 감이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해서 데려왔는데 네. 이 선수는 그냥 아직도 물음표예요. 사실 보여준 게 아직 아무도 마땅치가 없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후사노프도 아직은 좀 아니거든요. 그죠? 뚜껑 열어 보니까 아직은 레벨이 안 되는데 아. 헤이스는 그조차도 알 수 없는 지금 상태라서 좀 아쉬운 영입이죠. 안 나온 선수는 사실 니코도 해당돼요. 아 그렇죠. 네. 니코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기회를 줬어도 되지 않나 싶은 선수였거든요. 수비에 그래도 그쵸.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필요할 때도 안 쓴 느낌이 들었거든요. 후반기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감독님 생각이 있겠지. 뭐, 그러니까 예. 우리가 모르는 훈련장에서의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신체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훈련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희도 사실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계속 안 나오거나 예. 잠깐 진짜 끝에 나오거나 음. 그런데 이제 인터뷰 아마 펩 인터뷰였나 어디서 봤는데 아직은 니코가 좀 이 레벨에 못 올라왔다 여기 그 전술에 녹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서 투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걔를 안 투입하면 누가 뛸 거냐? 누구 할 거야?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4명을 데려왔고 그죠. 그래서 마르무시 선수는 오자마자 진짜 바로 골을 넣어줘서 이건 뭐 완전히 잘 된 케이스죠. 아우, 예. 경기 흐름을 뭐, 예. 제대로 살려주긴 했어요. 근데 니코, 후사노 페이스 결과적으로 보면 후반기 갈수록 안 쓰였기 그치. 때문에 가로 뭔가 팀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여름 이적생의 균도한도 확실히 지지난 시즌보다는 더 몸이 떨어져서 왔고 이 형은 예. 조금 네. 이 형은 사실 저기 뭐야 일단 바르셀로나로 네. 보냈다가 다시 온 것부터가 좀 짜치잖아요. 그림이 네. 모양새가 좀 웃기게 됐어요. 거기서 꽤 고생하고 왔어요. 엄청 많이 뛰면서. 거기서도 생각보다 고생했어. 거기서 많이 고생하고. 갈리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쓸 거면 좀 더 데리고 있다가 뭔가 그래도 레전드 느낌으로 그림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보내놓고 다시 급하게 부른 것도 웃긴데 근데 나는 이제 탓하고 싶지 않은 게 정말 그래도 기여한 것도 많고 경기도 보면은 사실 이제 못 뛰거나 안 뛰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좀 그게 아쉬웠는데 이해가 가니까 그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 넣어줬잖아요. 그죠. 플럼전 때. 38라운드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유일하게 언급이 안 된 선수가 지금 사비뉴인데 그죠? 아니, 저는 이 선수가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지금 네. 신기한 게 사비뉴가 올 시즌 도움이 제일 많은 선수예요. 12개 도움으로 도움 1위입니다. 스탯이 좋구나. 물론 이 스탯은 속으면 안 돼요. 마테우스 누네스가 도움 2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지 아닙니까? 네. 이게 전체 대회 기준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했을 때 사비뉴가 도움이 12개로 테이스 마케트 기준 1위니까 사비뉴 문제가 보니까 초반에는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중간 넘어가면서 일단 이 드리블 패턴이 단순한데 이제 도쿠랑 비교하자면 예. 도쿠도 초반에 좀 좋다가 잠깐 한번 이제 패턴 읽혀서 그쵸. 막힐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도쿠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자기가 스스로 떨쳐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근데 사비뉴는 막히고 난 이후에 너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그래야 되나? 예를 들면은 이제 갔다가 공격 시도를 안 하고 다시 턴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턴오버가 그 과정에 많이 생겨서 본인도 근데 계속 그게 이제 자신감을 잃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나중에는 나와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왠지 거기가 돌파가 안 될 것 같고 공 잡으면 야, 쟨 글렀어. 네, 크로스도 안 약간, 올라올 것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맨시티 레벨에서 뭔가를 풀어줘야 될 공격수 역할은 못했다. 아니 이따가 저희가 선수 하나하나를 좀 체크해 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공격 라인이 좀
와 이거 이렇게 맨시티가 허약한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에요. 허약했습니다. 되는 선수가 없어. 허약했어요. 그나마 눈에 보이는 플레이 하는 게 도쿠였어요. 네. 도쿠는 드리블을 흔드는 게 되니까. 맞아요. 그나마.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맨시티 레벨이라면 도쿠가 야, 얘는 주자는 좀 그런데 맞아요. 그 정도 네.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조커죠, 조커. 네. 네. 넌 서브. 근데 여기가 미들맨이 돼버렸으니 옛날이었으면은 장갑 낀 마레즈부터 그쵸. 포든 한창 때 포든 네. 아. 저기 뭐 쓸바의 패스를 받는 사네 옛날 네, 사네. 리그를 씹어 먹었던 옛날의 스털링 옛날 스털링. 옛날이긴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위험이 많이 떨어졌어요. 스털링이 그리울 줄이야.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잘했으니까. 네, 이번에 아스날에 임대 와서 0골을 기록하고 갔습니다. 도라이 새끼입니다. 그거. 네. 골은 근데 원래 근데 진짜 예전의 스털링, 케빈 더브라이너와 전발 스털링. 프라임 스털링은 돌파도 돌파지만 예. 골도 잘 넣었어요. 진짜 괜찮았잖아요. 가마차기 정말 잘했고. 근데 이제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마르무시를 제외하면 거의 뭐 성공한 선수가 없다. 사실 저는 3위한 게 신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3위로 맞아요. 올라간 게 그렇긴 해요. 다른 팀들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뭐 치고받고 네. 그랬으면 3위로 뭔가 약간 어부지리로 올라간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 3위 당했다. 그쵸? 어. 3위 당한 느낌이라서 어떻게 이 상태로 3위를 했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딴 팀들도 챔스 경쟁하느라 막 뭐 누구는 던져 이러고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시즌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최고의 경기가 있을까요? 일단 최고의 경기랑 최악의 경기를 좀 제가 쫙 뽑아봤는데 일단 최고의 경기는 22라운드 입스위치전에서 6대0 식스앤드 시티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격진이 지금 많이 퀄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6골이 들어갔는데 일단 포든이 올해 너무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안 좋은데 이날 2골 넣고 3어시를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다시 부활할 수 있겠다. 골고루 넣었단 말이에요. 6골을. 도쿠도 넣고 뭐 심지어 그바르디올도 넣고 그다음에 이날 아마 메가티가 데뷔골 넣고 아하. 예 이런 식으로 뭐 네. 홀란도 넣고 네. 그래서 늘 공격수도 넣고 뭐 안 넣어도 될 그바도 넣고 그리고 데뷔골도 넣고 이건 완전히 이제 살아난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22라운드 정도면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한 16경기 남았으니까. 그렇죠. 밀고 가자 이대로. 그래서 최고의 경기는 22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기가 네. 바로 다음 라운드에 나왔어요. 뭐였죠? 아스날전입니다. 아. 5대1로 패배를 했죠. 저도 쭉 오랫동안 아스날을 보면서 맨시티를 만나면 그냥 이제 승점을 못 얻는 경기가 아니라 지는 경기예요. 전반에 3대0 막 이렇게 지는 경기가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그래도 최근에는 약간 전적이 네.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변을 보겠지. 혹은 이길 수도 있을 근데 그 스코어는 상상하지 않은 스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22라운드가 최고의 경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다음 경기를 당연히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 이건 최악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스날한테 그렇게 큰 점수차로 진 게 22년 만인가 맞아요. 그렇대요. 진짜 예전. 그러니까 더 2000년대 충격이 초반이나, 네. 이건 뭐 좀 컸죠. 네. 그때 보면 전형적으로 아스날이 원래 그런 식으로 잘 당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나름 공격하라 그러다가 한 방 딱 맞아. 그러면 발끈해서 이빠이 라인 올려서 공격하다가 계속 뒷방 맞는. 아, 야 그렇죠. 근데 맨시티가 이거를 이렇게도 당하는구나. 그리고 뭐 그날 아스날의 공격 적중률이 조금 좋은 것도 네.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범펩 감독들이 안 되는 경기 했을 때 그림이 그쵸.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아칸진가가 아마 실수해서 네. 바로 먹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전의 펩 팀이 아니다. 그리고 선수들 자체도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보여서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기세에 밀리고 간 맞아요.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네. 야 이게 저는 붙어 있는 라운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뜨거워졌다 팍 식어버리는 그쵸. 요런 경기들이 있었군요. 자, 입스위치전, 아스날전 요걸 뽑아주셨고 최고의 득점 장면. 혼란이 그 스파르타 프라하랑 예. 했을 때 그 거의 약간 물리 엔진 고장 난 듯한 저 뭔지 기억나네요. 네네네네. 골이죠. 그거는 볼 때마다 좀 경이로워요. 그 최고의 네. 선수가. 아니 공중에 떠 있는 느낌도 신기하고 네. 그렇게 차는 사람이 뭐 있었겠지만 거의 본 적이 없는 게 네. 아니 날라서 발리도 아니고 네. 이렇게 뛴 다음에 뒷발로 차면서 아. 바닥에 펑 떨어지는 느낌이
더군다나 또 형님 또 볼 차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게 네. 더 말이 안 되는 거를 또 인지를 하실 거고. 아, 그건 볼 안 차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죠.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저덩치의 선수가 저렇게 떠 있는 것도 약간 비현실적이고. 네, 그 장면만 봤을 네. 때는 그게 이제 그래도 베스트 음. 퍼포먼스 골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맨시티 최고의 인물. 좀 어려운 시즌이었지만 한 명의 인물을 뽑자면 누구를 아, 뽑으실까요? 올해는 뭐 망설일 필요가 없이 그바르디올입니다. 아, 그바. 예, 예. 칭찬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얘밖에 없어요. 다 좀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그바는 다 잘했다. 그발은 이 정도면 뭐 정말 감사하죠. 예. 많이 뛰어준 것도 그렇지만 네. 뭐 그 기복도 많이 없었고 예, 중요할 때 골도 넣어주고 예, 근데 기본적인 수비도 당연히 안정되게 해주고 그바 없었으면은 더 순위가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선수인데 아, 그렇구나. 4,513분을 뛰었고 53경기를 뛰었습니다. 진짜 많이 뛰었네. 2위가 베르나르도 실바인데 3,902분이거든요. 한 600분 차이가 나요. 그 정도면 사실 그바르디올이 올 시즌 왼쪽 풀백 뛰다가 이제 후반기 때는 디아스와 그쵸, 그바르디올 그쵸. 조합이 센터백도 완성돼서 보고. 센터백도 보고 역할이 바뀌었는데도 다 잘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바르디올의 따로 상 줘야 돼요. 예. 그럴만합니다. 예. 보너스 줘야 됩니다. 이 선수는 좀 어찌 보면 약간 기괴한 현대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센터백인가 보면 풀백이고 네. 풀백인가 보면 윙어 같고 공격도 골 넣을 잘해. 때 보면 공격수 같아요. 맞아요. 이런 센스가 수비수들한테 보통은 없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예전부터 펩은 이런 선수들을 좋아했으니까 만능에 가까운 그렇죠. 선수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근 몇 년간의 제일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주 어리죠. 예. 23살이니까. 아 최고예요. 그바르디올까지.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포지션별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수비라인 골키퍼부터 센터백 풀백입니다. 에데르송과 오르테가, 센터백은 후벤 디아스, 아케 아칸지, 스톤스, 우사노프의 헤이스, 풀백은 그바르디올, 리코 루이스의 여기다 일단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마테우스 네. 누네스, 그죠, 풀백이죠. 그리고 오라엘리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라인이 좀 되게 불안했던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해설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맨시티의 수비라인이 좀 불안했죠. 많이 불안했죠. 예. 무엇보다 후사노프와 헤이스는 겨우 영입을 보냈을 때 전반기 때 쓸 선수가 아예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팀 입장에서도 미리 보강을 해서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선택을 미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좀 아쉬웠거든요. 솔직히 전문 풀백을 영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센터백의 뎁스가 얇았던 것, 뭐 선수 자체는 있지만 백업을 볼 수 있거나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게 미리 예고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항상 내재되어 왔던 골키퍼의 불안함. 그죠? 저는 다 이게 예방 가능했던 일이지만 예방함이 미뤄왔기 때문에 발생됐던 사고였다 생각합니다. 전 이건 계속 높은 점수는 주기 힘들죠. 주기 힘들다. 네. 비슷하게 형도 그쵸. 맨시티 팬분들도 보시죠. 일단 뭐 센터백 라인만 보면 이름을 이렇게 쫙 보면 이름만 봐도 뭔가 어딘가 아파요. 네. 이게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아케는 맨날 아파. 네. 그쵸. 스톤스는 이름만 돌이고 심지어 후벤 디아스마저 부상이 계속 그러니까 원래 있었고. 디아스는 진짜 약간 강철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너무 많이 뛰기도 했지만 뭐 그쵸 어쩔 수 없죠 이게 네. 그 걸리는 그쵸. 부하가 너무 과도하게 가니까 그래서 남은 선수들 그 빈자리를 아칸지가 다 메꾸다가 결국 후반기 때 아칸지도 터졌고. 파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은 디아스, 아키, 아칸지 이 세 명만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뒤에 선수는 거의 못 뛴다고. 네네네. 후사노프 에이스야 뭐 이제 좀 논외고. 그쵸. 스톤스는 거의 뭐 전설의 포켓몬 느낌이고요 지금. 그런데 아키도 이제 많이 아팠고 예. 아칸지도 뭐 틈틈이 계속 아프고. 네. 근데 그다가 디아스도 아파가지고 많이 못 뛰고. 병동인데. 이번 시즌은 거의 뭐 센터백 없이 뛴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바르디올이 글로 와서 이제 갈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그 백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네. 누네스가 근데 저는 이제 공격 윙어로 뛰거나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 너무 실망해서 좀 무색무취하죠 진짜. 바로 방출하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네. 명이었어요. 턴오버도 많아. 침착하지 못해요. 아니 무색무취 정도가 아니고요. 약간 좀 안 좋은 냄새가. 아 약간 살짝 악취. 악취. 무색 묵치면 좋은 거죠. 오히려. 아니, 그래도 좀 저희 팀 선수니까 악취라 그러면 좀 그렇고. 예. 네, 너무 바로 악취라 그러신다. 약간 냄새 느낌. 살짝 예. 예. 그게 뭐냐면 공격할 때 막히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진짜 거의 항상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의도가 불분명한. 그런데 네. 문제는 누네스는요 뺏겨요. 아. 일단 뺏기는 게 첫 아하.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제가 좀 냄새 얘기하니까 네네네. 뺏긴 다음에 바로 안 와요. 근데 백업이 느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선수가 뺏기고 나서 이러고 있는 선수 있죠. 탄식하고.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혹은 약간 조깅하듯이 백하는 애들. 설렁설렁 들어. 어, 네. 진짜 빡치죠. 빡치죠. 제일 열받죠.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돌파 하다 뺏겼는데 네.
제일 열받거든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조기회도 아니고 네. 그들도 그렇게는 안 해. 네. 하고서 아유 아깝다 이러고서 약간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아까워하는 액션. 오. 와, 그거 정말 열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누나씨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안 썼죠. 아, 얘는 이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안 썼는데 나중에 오른쪽 백으로 음. 기용을 하면서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좀 그러니까 괜찮아졌다. 얘가 이제 당연히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야, 너 전에 오기 전에 이제 시티 왔으니까 오기 전에 생각은 다 버려야 돼. 너 거기 있을 때 네가 아니야.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주입을 받고 그리고 너 지금 저기서 하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하는 걸 해봐. 그러면 뜯겨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 위로 가서 공격하는 건 지금 뛸 상태가 아니다. 너 그 정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그래도 정신적인 무장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 공격을 많이 하던 선수가 내려오면은 어쩔 수 없이 공격 본능이 생기고 구멍이 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점점 보니까 의외로 수비할 때 끝까지 악착같이 따라가고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좀 신기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네스를. 그래도 풀백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재고의 여지가 생긴 정도. 솔직히 말하면 네. 전문 풀백이 오면은 당연히 서브죠. 네. 예. 전문으로는 안 되는데 힘든 시절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죠? 예.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좀 측은지심도 있고 내년에 좀 잘 좀 적응해서 뭔가 좀 팀에 녹아들어서 컵이라도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러면 참작의 시즌이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 좀 이해해주겠다. 사실 진짜 거의 방출 대상 1위로 생각했던 선수. 원래는? 예. 이 리코레이스랑 오라일리를 메이스티 팬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라일리는 네. 분명 이거 재능이다. 네. 물론 뭐 약간 어리다 보니까 생긴 아쉬움은 있었지만 근데 리코레이스는 참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이거저거 많이 뭐 미드필더도 보고 사이드백 보는데 약간 팬들이 봤을 때는 아 쟤는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뭔가 그런 시선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단 이 둘은 제가 이제 와이프는 축구 팬은 아니라서 예. 가끔 보는데 이제 선수 보다가 오랜만에 보면은 이제 안 봤던 선수가 오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오빠 제가 누구야? 제가 누구야? 누구야? 보면은 큰 브로콜리가 오라일리고 아. 작은 브로콜리가 리코다. 머리가 딱 그렇죠. 그렇죠. 예. 멀리서 보면 이렇게 브로콜리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피지컬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는 잘한다고 봐요. 축구 자체는 잘한다. 네, 축구 자체는 잘하는 애인데 피지컬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또 뭐 영국 선수라 그런지 몰라도 피지컬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지컬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도 영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 피지컬을 사용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와, 그 엄청 큰 선수 많잖아요, 힘세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와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라일리는 뭐 경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좋은 인상을 많이 그쵸? 줬죠. 예, 힘들 때 좀 중요한 역할도 해주고. 플리머스전 때 골이 넣어서 FA컵 다음 그쵸. 라운드 진출시키기도 네. 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 박스 안에서 은근히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공격을 갔을 때 은근히 얘가 여기 왜 있었지? 이런 느낌으로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서 그래서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라일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자. 왜냐면 일단 큰 브로콜리니까 예. 피지컬이 좀 좋잖아요. 사이즈는 괜찮으니. 사이즈가 높이도 있으니. 예. 높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골키퍼는 다 바꿔야죠. 바꿔야죠 이제. 예. 에데르송은 보니까 안첼로티가 브라질 대표팀에 안 뽑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이제- 보면 이제는 이제. 에데르송이 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데르송은 이제 약간 좀 진기명기 키퍼가 된 거죠. 이제 어시스트하는 키퍼. 그래서 이제 스포츠뉴스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빰빰 빠라바라밤 거기 나오는 골키퍼예요. 예. 근데 참 에데르송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동 골키퍼예요. 그렇죠. 이건 그럴 대단하긴 수밖에 없어요. 한데. 이건 대단한데 선방을 잘해야 돼요. 네. 에데르송이 그동안 정말 잘해줬는데 그건 맞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원래도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빌드업은 좋지만 선방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토너먼트 경기 가면은 사실 선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챔스에서 에데르송이 선방을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웠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제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점점 떨어져 가요. 물론 참 신기한 게 선수들이 이제 안 좋다고 막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 마지막
라운드 가까이 가면 뭔가 갑자기 잘해요. 아, 그래서 회광반조인가요? 예. 마지막에. 네, 최근에 에데르송이 이상하게 너무 선방을 잘해가지고 이걸 막어?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때 그걸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예. 맞아.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보통 다음 시즌 가면 네. 돌아갑니다. 아 맞아요. 다시 돌아. 이건 뭐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 에데르송은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 사타구니 쪽 잔부상이 아마 많을 텐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회복이 쉽지 않을 주전 거라고. 키퍼 부상 많으면 이거 답 없습니다. 네, 켈러가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진짜. 알리송도 부상이 많아서 네. 힘들어. 그 켈러가 메꿔줘서 그렇지. 네. 사실 알리송 그거 진짜 단점이에요. 오르테가 나는 장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장점도 좀 안 보이더라고요. 애매하더라고요. 네, 킥 미스 할 때도 보면은 빌드업이 좋은 것 같다가도 되게 이상한 미스를 하고 그리고 선방이 에데르송보다 이제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딱히 그렇게 뭐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보면 수비 라인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없네요. 그바르 디올밖에 없죠. 네. 오랄리 보류, 예. 누네스는 약간 그냥 이제 노력상. 노력상. 네. 나머지는 다 아프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환자. 여기도 이제 뭐 부상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보강을 할지는 네. 일단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 자, 미드필드로 올라가겠습니다. 중미랑 공미 상관없이 네. 다 묶어서 보면 자, 로드리, 바로 아프죠. 아하, 아이고. 니코, 코바치치, 균도안, 네. 케빈 더브라이너, 포딘, 베르나르도 실바, 에체베리, 메가트인데 와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진짜 삼위한 게 신기하네요. 중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야 이게 뭐 이거 진짜 심각하다 맨시티가. 삼선 어떻게 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코바치치도 사실은 교체 자원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죠. 나이도 있고. 음. 근데 지금 중미 보면 일단 로드리는 없는 사람이었고. 한 시즌 없었고. 뭐 니코는 진짜 뭐 이거는 뛸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조금밖에 못 뛰었고. 예. 그럼 뭐 균도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늘 사람이 없잖아요. 균도안도 다 늙은 형인데. 그럼 코바치치가 다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실바가 메꿔준다든지 다른 선수가 막 올라온다든지 약간 땜빵이었어요. 네. 정말 코바치치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줬고. 네, 골도 골도 간간히 오시나요? 그치. 중거리 그냥 가끔 네. 넣어주고 힘드네요 이번 시즌. 이게 이게- 베르나르도 실바도 네. 이제 옛날의 베르나르도는 아니에요. 많이 힘들죠. 나이도 94고 그러니까 저는 그 파리 생제르맹의 주앙 네베스를 보고 같은 국적에 키가 크지 않은 그쵸. 활동량이 좋은 미드필더는 둘이 10살 차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벌써. 맨시티랑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 스쿼드의 나이 차이가 이미 교체가 됐어야 되는 선수가 아직도 뛰고 있구나. 그렇죠. 이거를 보니까 지금 빨리 맨시티가 리빌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두 선수 보니까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맨시티는 항상 미드필더가 좀 강했던 팀으로 좀 인지를 하거든요. 강력하죠 허리가. 그렇죠. 가레스 베리, 야야 투레, 예. 뭐 베르난지니, 덕배, 실, 다비드 실바. 실바. 대단한 선수들이 네. 많았던 팀인데. 근데 참 올 시즌은 결국 미드진이 제일 넓어진 시즌인 것 같아요. 이 뎁스도 뎁스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 시즌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사실 좋은 상태에서 로드리 한 명 뿅 빠진 게 아니고 그죠. 전체가 문제가 막 생겨나가는데 로드리 로드리도 맞아. 아예 맞아. 아웃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드리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돌아올 건데 다른 데 보강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거 로드리 또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 로드리 다시 이제 네. 아파지고 지금도 사실은 너무 장기 부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량이 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좀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상태면은 또 아마 몸이 갈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최악인 거죠. 네. 포드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형님? 저는 솔직히 올 시즌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든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을 정도인데 왜 그랬어?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해가 가요. 네. 왜냐면 정말 많이 뛰거든요. 매 시즌 많이 뛰고 나이도 좀 있고. 예, 나이도 네. 있고 그리고 포지션도 엄청 그래서 옮겨다니고. 그치. 기량 떨어지는 게 이제 그 곡선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제 모나코에서 막 맨시티 괴롭힐 때부터 네. 이제 봤잖아요. 네. 그때부터 떨어지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항상 주전으로 뛰니까. 근데 포드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사실 이 정도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집에 우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원래 정말 이렇게 포든 든든한 포든든이었는데 네. 올해는 약간 좀 금쪽이 느낌으로 너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느낌이 그쵸. 됐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인대 손상 부상이 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적인 이유. 멘탈적인 부분. 네, 제가 볼때 둘 다 복합적으로 뭔가 작용하는 있을 것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지금 보면 데브라이는 이제 와, 없죠. 이제 나갔어요. 포든 모르고. 내내 물음표죠. 실바도 이제 조만간 이제 거의 나갈 정도로 네. 이제 여기도 지금 대대적인 개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미드필드 특히 저는
이선의 타격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공미 자리, 뭐 중미 자리건 공미 자리건 박스 안에 들어와서 득점해주는 미드필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올 시즌 맨시티가 기대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중앙 미드필더들한테 더 박스 침투를 맡기는 네. 이쪽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중원 간격이 벌어져서 거기서 또 탈이 나는 경우들이 그렇죠. 올 시즌 맨시티 경기에 되게 많았었어요. 스쿼드 자체의 힘이 좀 키워져야 전술적으로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마르무시 이제 포워드로 분류를 하는 게 좀 맞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럼 포워드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도쿠는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이쪽에서 좀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네. 그릴리시 이영도 넘어지고 사비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히기 시작해서 자신감 떨어졌고 오스카밥은 부상 때문에 네. 뭐 못 못 나왔죠 뛰었죠. 거의. 그쵸. 마지막에 잠깐 나왔지만 맞아요. 마르무시가 그래도 겨울에 들어와서 마르- 제 역할을 해준 거지. 홀란드 시즌 초반 분위기는 야 역시 홀란이다 했는데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에 그 약간 실망스러운 PK를 그쵸. 어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리고 부상도 있었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시즌 시작 전에는 밥한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밥이 노르웨이 국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아마 전 시즌 마지막에 네. 원더골도 넣고 이제 박스 안에서 엄청 멋있게 드리블로 제낀 다음에 골 넣고 그런 모습이 진짜 기대할 만하다. 또 홀란하고 또 케미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국대 동료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갑자기 좀 어이없이 완전 부러져 버려가지고 완전 부상. 아예 못 뛰고 사비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얘도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와서 적응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역할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릴리시가 이게 와 진짜 좀 마음이 그런데 그릴리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돈값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애매한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신 사실 이정효 생각하면 그냥 실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맨시티 스쿼드가 지금 그 트래블을 했거나 뭐 시즌 우승을 매년 하는 그 팀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예.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 팀 정도 네. 느낌이에요. 근데 봤을 때, 안 센데? 이 느낌의 스쿼드예요. 그리고, 이 맨시티 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홀란에 대해서는 지금 항상 경기 영향력, 네. 결승에서의 새 가슴, 네. 이런 지금 이게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신뢰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간 물음표가 좀 뜬 상태인가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홀란은 어릴 때부터 예. 그리고 뭐 아버지도 선수였고 어릴 때부터 또 이제 그 맨시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또 계약도 계속 뭔가 연장하고 그 맨시티에 대한 충성도라 그래야 되나? 근데 충성도라기보다 좀 애정도. 애정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선수라고 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만한 퀄리티가 당연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피지컬에 공격수 한 명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아구에로란 말이에요. 아구에로. 네. 그래서 조금 더 박스 안에서 연계도 되고 또 다양한 옵션으로 타격이 가능한 공격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전에 좀 홀란한테 홀란이 아니고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 그 제주스? 제주스는 뭐 아쉽지만 자기 같죠. 훌리안이 훌리안. 훌리안 말이에요. 훌리안이 아니고 훌리안. 훌리안. 네. 훌리안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야 그런 모습을 좀.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홀란드가 박스에서 좀만 내려오면은 뭔가 이제 그 연계가 조금 안 된다거나 네. 삐걱된다거나 그리고 내려와서의 그 기여도가 적다거나 그런데다가 심지어 헤딩은 별로 못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네. 은근히 헤딩골보다는 다른 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홀란드는 근데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홀란드의 짝이 될 포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레벨이 되는 포드가. 네네. 그러면 시너지가 더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봤듯이 홀란드라고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부상당했을 때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마르무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진짜 잘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선수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활약이 그냥 잠시의 활약이 아니었어요. 사실 프랑크푸르트 공격수들이 실패를 자주 합니다. 예전에 레비치, 요비치, 알레 다 위험했었는데 마르무시는 좋은 것 같고 홀란드는 생각해보면 오히려 도르트문트 때도 부상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도 그런 부상을 안고 있었으니. 근데 펩이 그거를 관리를 잘해줬던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쓸 선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아, 그리고 페널티킥 자신감 빨리 찾아야 될 네. 텐데 그 FA컵 결승 전에 본머스전 때 실축도 한 번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약간 심리적으로 후반기 때 본인이 뭔가 페널티킥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꺾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점도 마지막에 생각나고. 페널티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네, 그나마. 그 이제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네. 근데 가볍게 차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리셋하고 다 잡고 찬 것 같아요. 저는 그 혼란이 외형이랑 그 피지컬 대비는 생각보다 약간 여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테이 험블 건이랑 이렇게 맞아요. 생각해보면 예. 아 좀 흔들리는구나. 좀 그 욱하는 거 보면은 약간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거 조까 씨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닌 것 그런 같아요.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이건 관리를 조금 해주면 뭐 또 맞아요. 될 테니까 네. 사실 그리고 여전히 나이가 굉장히 젊은 선수고 혼란도 동료와 어떤 주변에 함께 해주는 선수의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패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얘기를 저희가 좀 네. 하긴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나더라도 연장을 좀 하시길 바라긴 바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펩 정말 장기 체제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일에 펩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죠. 펩이 이번에 뭐 이혼 문제도 있고 네. 근데 그게 거주지 때문에 그런 게 크다고 그렇다면서요? 생각을 네. 하는데 아무래도 뭐 영국에 산다는 게 사실 스페인 사람한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날씨 그렇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사지 네. 생활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가 되려면 펩이 정말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간다면 오케이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레전드 감독이고 예, 완전 감사한 이제 감독님인데 그게 아니라면 1+1 뭐 2년 3년 이제 그거 애매하고 차라리 빨리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은 사실 옆집 보면은 지금 계속 몇 년째 힘들어요. 13년째 힘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감독이 어려워요. 오래 만들어 놓고 네. 떠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리빌딩 다시 해가지고 팀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게 지금 옆에만 봐도 지금 남의 일인지 아닌 것 같은 거죠. 여기가 특이 케이스인 거야. 리버풀이 좀 특이하죠. 슬로우스로 갑자기 딱 전환이 잘 된 케이스인 거지 보통 어려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원래 네. 그 고비일 거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죠? 리버풀도. 이거 올 시즌 챔스 나가만 해도 성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나 펩은 축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맨시티의 연관을 많이 하고 있는 깊숙하게 혹시 약간 요 감독 지금 좀 잘 크고 있는데라고 보고 있는 어떤 지도자라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빈자리 너무 아 크긴 왜냐면 비교를 네.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올타임 넘버원급 감독이라. 압도적인 감독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좀 보여준 게 알론소 같은 사람인데 그쪽은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레알 장기 집권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거 말고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알론소마저도 잘할지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열어봐야 되는 그쵸, 거고. 그쵸. 사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게 너무 몰입하면 와 이제 우리는 완전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좀 우울한데 또 한 발 이제 뒤로 빠져서 보면 이제 축구잖아요. 그죠? 예, 내가 여기 선수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이제 좀 궁금증과 기대감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망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모토가 그거거든요. 애초에 우승을 못 해봤을 때부터 이제 응원했기 쭉 때문에 보셨으니까. 뭐 중위권 하위권으로 떨어져도 계속 똑같이 응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떻게 변할지는 궁금하고 이제 기대는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펩 없는 맨시티는 궁금하긴 합니다. 그 이전에 맨시티도 봤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팀이 됐기 때문에 이제 펠레그리니 때 맨시티는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 진짜 상상이 안 돼. 생각이 안 나. 그 목도리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후 세대에 대해서 분명 뭐 맨시티 보드도 또 그런 쪽에는 운영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펩이 어떻게 팀을 좀 재건을 시켜놓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시즌에 이적 시장이 좀 중요한데 그렇죠. 현재까지 이적 시장의 그림은 맨시티가 되게 활발해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네. 뚜렷하진 않는 네. 느낌이던데.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맨시티가 기조를 좀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좀 내보내고 그런 걸 좀 지켜보고 네. 그리고 애초에 펩 자체도 그쵸. 예, 스몰 스쿼드 지향인데다가 원하는 선수를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딱딱 그냥 자기가 정해진 선수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팬 입장에서 항상 아쉽죠. 왜냐면 좀 더 영입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즌 같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영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드필더 1명 그리고
백 한 명, 거기다 플러스 좋으면은 이제 키퍼까지. 골키퍼. 예, 미드필더나 백 쪽에 얘기 나오는 선수는 다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라거나. 그쵸. 레인더르스도 있고. 레인더르스 네. 또 링크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레인더르스. 전 레인더르스 좋은 가야 것 된다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제가 네. 빠따 좋고. 일단 모기파는 너무 지금 비싸게 부르는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너무 지금 가격이 애매하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그 가격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네, 네. 너무 너무 비싸. 뻥튀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선수 특징이 좀 되게 여러 위치에서 뛰잖아요. 그죠? 네. 이거저거 다 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디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더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자칫하면 기사식당 됩니다. 그 가격에. 네, 그렇죠. 이거저거 다, 다 있는데 다 있어. 다 맛있는데 네.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음. 근데 맨시티는 지금 스페셜리스트들이 딱딱 있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맞으면 괜찮은데 가격이 비싼데 기사 식당이면 그러면 안 되죠.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주차장 넓고 가격 싸고 이거저거 많아야 기사식당이거든. 아주 그냥 비유가 찰떡이야. 네. 조금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세르키. 쉐리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문제점이 수비 가담을 많이 안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활동량을 봤을 때 활동량이 적은 걸 문제를 삼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활동량 전체보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뛰고 어디서 안 뛰는지가 중요한데 공격을 할 때 뭐 만일에 뭐 수비 지정에서 많이 안 뛰는 건 괜찮은데 중요할 때 가담을 안 하면 특히 시티 같은 경우는 역습을 많이 맞는 형태가 많은데 공격수가 많이 안 내려와 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가 가격이 엄청 싸요. 예. 그것도 메리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백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원래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뉴캐슬의 리브라멘토. 예, 리브라멘토. 근데 이제 뉴캐슬이 마지막에 강제 그 챔스 네가 가라 챔스. 당했죠, 예. 네가 가라 챔스 돼서 맨유가 빌라에게 똥을 먹이면서 또 첼시와 노팅엄 이거저거 다 묶여져서 뉴캐슬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 것 같고 네, 아마 잔류를 할 가능성이. 뭐 아임놀이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인누리가 예. 왼쪽이죠. 네. 아인누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네, 일단은 근데 백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됩니다. 아인누리 오면 좋죠. 형철이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포지션과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2순위가 전문 풀백이고요. 1순위는 박스 타격이 되는 미드필더. 2선 미드필더. 역시 뭐 레인더러스 같은 네, 선수가. 레인더러스 그래서 무조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1순위는 박스 타격이 되는 미드필더. 그게 갖춰져야 저는 중원 전술을 좀 팩 스타일대로 네. 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또 뭐 예전부터 엄청난 선수들을 막 영입해서 막 스쿼드를 짜는 스타일의 감독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레인더러스랑 또 조합을 잘하면 로드리가 건재하다는 그렇죠. 그 전제면 괜찮거든요. 그쵸. 뭐 니코 코바치치도 있고 그러면 또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 보니까 네. 코치진도 지금 네, 이제 재편을 하고. 개편 물갈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네. 뭐 리오도 나가지만 제일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아스날하고 이제 초반에 세트 피스에서 많이 당한 이후에 네. 아니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야? 좁어. 그런데 저희가 진짜 실제로 세트 피스를 정말 그 효율이 떨어지게 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심지어 혼란도 있고 있는데도. 예, 근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색깔도 없고 네. 그냥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은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너킥도 많이 얻고 그리고 뭐 프리킥도 많이 얻는데 정말 그게 효율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나간다고 합니다. 세트피스 코치가. 그럼 이제 새로운 누가 올지 모르지만 겠네요. 예. 조보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수들 인앤아웃까지 잘 된다고 봤을 때 형님 생각하시는 다음 시즌 기대 순위 팬들의 마음속은 항상 최고만을 바라기 때문에 우승 경쟁. 예. 아니죠. 트래블을 이제 그래, 또, 매년 꿈꾸는 맨시티도 트래블 정도 잡아줘야죠.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이제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네. 왜냐면 근데 아까 얘기했던 스쿼드가 다 갖춰져가지고 잘 돌아가고 부상이 없고 이러면 몰라요.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상태가 약간 만신창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다시 리그 우승을 향해. 리그 우승. 네, 그럼 봐봐요. 근데 만신창이지만 3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저력이 있거든요. 네. 일단 리그 우승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사실 단기 토너먼트도 토너먼트지만 진짜 그 실력은 리그다. 리그죠. 네, 왜냐면 그 긴 그 기간 동안 여러 선수들이 그 정말 여러 팀들과 계속 치고받고 하면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그게 심하잖아요.
중위권 하위권한테도 그죠. 이제 잡히는 그런 리그니까 리그 우승을 다시 노려보는 게 제 이제 목표. 네, 바라는 목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편됐기 때문에 예. 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다른 리그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걸리는 부하도 그렇고 내부 경쟁들이 좀 빡세니까. 내부 경쟁이 좀 장난 그리고 스타일 자체도 네. 몸이 많이 상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경기가 많고 빡빡하고 속도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들박이니까. 네, 들박의 템포도 빠르고 네. 이래서 솔직히 말하면 더 불리한 거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적응해야겠죠. 프리미어리그 감독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챔스 욕심까지는 아직 안 내고 그래도 이제 너무 어이없이 탈락하면 좀 그러니까 뭐 적당히 올라갔으면 좋겠고 8강. 리그는 이제 우승을 다시 좀 탈환해야 되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설마 다음 시즌도 레알 만나지 않겠죠? 아 그거는 너무 가혹한데. 약간 거의 트라우마예요. 네, 진짜. 아. 레알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맨시티 입장에서 근데 사실 리버풀도 비슷하잖아요. 레알 만나면 영 말이 예, 좀 찝찝해요. 그 제가 이거는 실드는 아니지만 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힘듭니다. 네. 맞아요. 네, 레알 이건 만나면 팩트예요. 알죠. 네. 리그가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빡센 상태에서 맞아요. 맞은 네, 상태로 네.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맨시티가 그래도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 그러면 리버풀 입장에서 역시 가장 큰 우승 경쟁의 라이벌은 맨시티죠. 무조건 맨시티죠. 네. 네. 그간의 우승 DNA 그리고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히 뒷심. 그치. 올 시즌은 이제 FA컵 준우승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결국 올 시즌 후반기 때 맨시티가 리그 연승을 거둬서 네. 리그 상위권까지 올라가는 힘이 있었거든요. 후반기는 펩 이상해요. 뭐 그러니까. 거의 전승 느낌으로 가는 항상 올해 흔들려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결국 결과를 내는 감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스쿼드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번 이적 시장 때 좀 재밌게 보고 싶긴 한데 네. 전 잘할 거라 보고 여전히 리그 우승에 아주 강력한 컨텐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맨시티가 이렇게 좀 다운된 분위기로 뭔가 시즌의 결산을 하는 게 정말 오래간만인데 모든 다운은 팀이니까 네. 과연 다음 시즌 맨시티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굉장히 궁금한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기대를 네. 해보면서 결산 컨텐츠에 주석 형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